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도요, 승부쌤 또 고쌤과 함께 특성화고 진로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 먼저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에서 기록물 관리, 환경 및 기계 부문 일반직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록물 관리 부문은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기록관리, 역사,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환경 및 기계 부문은 수습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두 부문 모두 성별 및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26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서 지난 13일부터 전문연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기자재 설계 및 해양에너지 발전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조선해양학과 전기전자공학, 융합공학, 기계공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하실 때는 최종학위 논문 주요 내용 및 최근 5년간 연구 실적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과 근무지가 대전이라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4월 27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자동차 안전연구원, 부품연구처,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전공은 무관하지만 기계와 자동차, 전기, 전자, 교통, 그리고 환경 등 이공학과 계열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때 취업이 결정된 분들은 채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기간이 종료된 청년 인턴의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4월 2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지난 17일부터 판교허브와 서부허브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판교허브에서는 플로어 매니저를 모집하고 있으며 학력은 무관합니다. 서부허브에서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디자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분을 모집하고 있고요. 업무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두 부문 모두 공공기관 행정관리 업무와 문화사업 지원, 공관 운영관리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23일 정오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이어갑니다. 어떻게 좀 흥분은 좀 가라앉히셨어요? 진짜 가라앉았고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우리 참 네. 내용을 끊었잖아요. 예. 지금 아무튼 가라앉았으면 저는 핏대 안 썼죠? 가리고 있어. 저는 이게 이제 입시라서 입시 컨설팅의 기분이 나서 컨설팅 할 때는 답이 있는 거라 이게 팍 쏴야지 듣거든요. 좋게 말하면 안 듣습니다. 이게 애들은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컨설팅 한다는 좀 느낌이 나서 좀 세게 말한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볍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요. 네. 자, 2부에서는요.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 학교, 학과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학교를 소개해 주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아까 잠깐 저희가 힌트를 드렸죠? 오늘은 숙명여대. 숙명여대. 그리고 좋죠. 명지대. 그리고 동국대. 동국대. 세 개 학교를 저희가 이야기합니다. 역시 좋은 학교들이죠. 그렇죠. 자, 학교를 소개해 주시기 전에 먼저 재직자 특별 전형을 진행하는 대학교가 어느 곳이 있는지 찾는 걸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대학교에서 다 진행하는 과정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런 건 좀 어떻게 검색해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원서협수를 진학사랑 유예에서 하잖아요. 예. 거기 들어가서 검색하면 쭉 다 나옵니다. 바로 너무나 검색이 쉽게 돼 있어요. 예. 왜냐? 여러분이 대학 가려면 거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학 가려는 친구가 거기 회사를 들어가 본 적도 없어. 있는지도 몰라. 그게 뭐지? 그래서 포탈에서 진학사, UA 양쪽에서 지금 원서협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면은 옛날 경쟁률부터 그다음에 입시 자료로 다 올라와 있어요. 예. 더 중요한 거는 대학을 가고 싶은 친구는 먼저 갈 대학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다. 누구한테 물어보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에요. 입학처에 물어보세요. 입학처가 가장 정확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입학처. 그렇죠. 가고 싶은 대학의 입학처랑 친해지세요. 자주 전화하면 알고 있어요, 목소리를. 또 하면서 알려줘요.
경험담이십니까? 아 저는 이제 많이 애들 물어보니까 맨날 물어보는 애들은 너냐고 알려주는 거죠. 예. 난 경험했어. 우리가 언론사라고 전화하면 엄청 알더라고요. 불안해하시는데 학생인 척하고 전화하면 대답 되게 잘해요. 자, 알겠습니다. 네. 이게 재직자 특별전에 지원을 하려면 뭐 얘기를 하고 있죠. 5인 이상 직원이 있는 곳에 다녀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처음 입사를 했을 때는 분명히 5인이었어. 근데 점점 이렇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감축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진짜 재직자 전형은 되게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날짜도 세야 돼. 네. 제가 이걸 그래서 가대보험도 확인해야 되죠. 아 참나. 전화를 들어봤어요. 제가 네. 학교 입학처에 그랬더니 네.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일단 이게 5인 이상으로 정해놓은 이유는 이 회사가 유령 회사일 수도 있다. 그래서 튼튼하지 않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네.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해서 경력 쌓아서 올 수도 있으니까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근데 만약에 저런 상황이라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반드시 지원하고자 하는 입학처에 연락을 해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직원이 몇 명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원서 접수할 때 가서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상황이 그렇게 되자마자 즉시 입학처에 전화를 해서 내가 내년에 재직자 전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입학처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서류라는 건 3년간 근무했던 증빙서류인데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 이거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준비해서 학교에다가 제출을 하면 학교에서도 웬만하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5인이었다가 3인일 경우에는 이 친구는 안 된다. 이런 법조항이 없대요. 그래서 학교마다 좀 이거를 예. 평가하는 게 다를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이 서류를 제출하면 뽑아주실 거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반드시 연락해서 학교에다 알려주고 서류를 제출해라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혹시 이 방송 보고 나도 이런 사례였는데 재직자를 넣었더니 합격을 했다라는 사례가 있는 학생들은 저한테 꼭 연락을 해주시면 왜냐면 이거 사심 아닙니다. 이건 사심 네. 아닙니다. 또 연락을 해주시면 이걸 사례로 더 많은 학생들한테 소개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네이버에 승구쌤 연락 주시면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아셔야 되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방송을 출연하시네요, 정말.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알아볼 학교 첫 번째 학교죠. 숙명여대. 네, 이 숙명여대는 지금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숙대를 보시면 그 전형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모집 요강은 아니고요. 전형 네. 계획 아니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제 특성화고 출신자는 아까 말했던 이제 특별 전형을 말하는 거예요. 예. 특성화고 특별 전형. 그리고 아래는 특성화고졸 재직자. 이게 재직자 특별 전형입니다. 보시면 80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이제 과는 문헌정보, 소비자 경제, 그다음에 앙트로 전공해서 서류 100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게 변경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면접을 없애고. 예. 그래서 현재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이 없다는 거는 사실 그래도 많이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그걸 좀 학생부만 제대로 관리되어 있으면. 근데 고민을 해보면 면접이라는 게 우선 취업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취업 때 면접을 봤을까 안 봤을까요? 취업 때 보죠. 면접도 봤죠. 예. 그럼 우선은 그거는 검증이 돼 있는 거예요. 대학교에서는 원하는 게 뭐냐?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학업 역량이에요. 그래서 학생부를 보는 거예요. 예. 왜냐? 그 근무했을 때 만약 학업 역량을 안 본다, 근무 역량을 본다. 그러면은 회사의 어떤 직무 역량을 본다면 회사의 그 내용들을 보겠죠. 평가서, 인사 국가서 이런 걸 보겠죠. 근데 그런 게 안 들어가요. 학생부. 일단은 면접은 한번 봤을 거니까 그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취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평가가 학업 역량 평가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학생부 100%고요. 또 네. 자, 서류 심사할 때 어떤 부분을 주로 체크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보시면은 지금 서류에서는 이 숙명여대가 서류 평가라는 거는 결국에 학생부를 평가한다는 건데 자세히 좀 나와 있죠.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학업 성취도 및 학업 충실성, 그다음에 전국 적합성, 전형 적합성, 인성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를 보시면 뭐예요? 학업 수행 능력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적. 네, 그렇죠. 수상 경력 다 포함해서 자기소개서 1번 문항.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한 교과 과정 속에서 네가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냐? 근데 단어가 정확히 찝어져 있어요. 세부사항을 보시면은 네. 자기주도 학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학업 역량, 자기주도 학습 이게 가능하냐라고 가장 먼저 물어봐요. 그게 안 되면 이제 특성화 친구들이 대학교 지나가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공부를 못 따라가요. 정말 못 따라가는 친구들이 많아. 그거는 친구들이 스마트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공부했던 방법이 실기나 전공 위주였기 때문에 이런 이론으로 들어가면 학업에 이런 기본 이론에 대한 그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년 동안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하느라. 일하느라. 그러니까 실습은 잘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평가해서 수업을 들을만 하겠다. 그때 뽑는 거예요, 이거를 친구들은. 다른 것들은 직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통과가 되는 겁니다. 거의 다. 예. 네. 자, 그리고 뭐 자기소개서를 써야 한다고도 하는데 이 자소서 쓸 때 어떤 내용을 좀 써야 될까요? 일단 이게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요, 모든 대학교마다 공통 자기소개서 항목이 있어요. 숙명여대는 학교만의 걸 좀 보여주신 것 같은데, 보시면 1번 같은 경우 보면 취업 후 학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교 졸업 후 재직한 직장에서의 역할과 성과를 직무 위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개발에 기울인 노력을 기술하고 대학 입학 후 이루고 싶은 목표를 장래 포부와 연결시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나름 구체적이네요. 네, 그래도. 구체적 그렇죠? 좀 예. 좋아졌죠. 구체적인 게 예, 좀 더 예. 좋은데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몇 살에 쓰죠? 자기소개서를 보통? 자기소개서 22살에 쓰죠. 그렇죠. 저는 22살. 한 25에 처음 썼던 것 같은데. 예. 특성화고 학생들은 특성화고 22살에 이 학생들은? 재직자 전형 원서 제가 그 질문을 잘못했네요. 예, 여러분이라고 그렇죠. 하셔가지고. 여러분이라고 예. 했죠. 특성화고 여러분. 자, 특성화고 여러분 22살에 재직자 전형 자소서를 원서를 써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가 기억이 남을까요? 고등학교 때 기억이 거의 남지 않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소서를 준비를 잘 쓰려면 여러분들 일기를 써놓으셔야 돼요. 일기를 쓰고 기록을 남겨두고 학교 생활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활동들, 캠프를 한다, 어디 활동을 간다, 단체 활동을 한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귀찮다고 참여하지 않으시면 안 되고요. 이걸 참여하셔야 이 자기소개서에 쓸만한 내용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이게 대학교뿐만 아니라 나중에 취업을 준비할 때도 이런 활동들이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록, 포트폴리오화 시켜놓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얼마 전에 또 그 취업 합격한 친구들을 또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기를 찾다가 일기를 쓴 게 없으면 본인의 SNS라도 막 찾아보더라고요. 예전 SNS에 썼던 기록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내가 이런 거 했었구나. 이때 내가 이런 거를 내가 생각했구나라는 걸 또 찾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뭐 일기든 SNS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억이든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숙명여대 재직자 전형 알아봤고요. 다음 학교죠. 동국대학교 알아보죠. 예, 동국대도 서류종합 100%로 선발을 합니다. 네, 보시면은 서류 평가 요소가 학생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죠. 예. 수능이 없습니다. 예. 수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종합 평가는 이제 모든 대학들이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어요. 예. 그냥 대학교는 인재상이라는 게 딱히 우리 학교는 이런 인재상이 필요해. 써놓긴 하지만 괄호가 앞에 있다. 그렇죠. 가로가 그게 더 중요해요. 예. 그거는 보세요. 만약 고대예요. 고대면은 민족을 무조건 사랑해야 돼.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뽑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붙여 있는 거고 공부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인재상보다는 서류평가 요소에서 기본적으로 학업 능력 플러스 직무 역량이죠 뭐. 예. 네, 똑같습니다. 네. 자, 근데 뭐 학교생활 기록부 같은 경우는 이미 내 손을 떠났다는 거죠. 선생님이 3년 전에 이미 써놓으신 거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네. 지금 제가 나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나이스. 그게 예. 언제부터 기록되냐? 초등학교 때부터 쭉 그렇죠. 기록되잖아요. 예.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거예요. 나의 어릴 때 한 조원 하나의 그 기록이 떠오르네요. 네, 그럼 그런 게 언제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기록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의 한 장면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조심히 조심하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직자 전형 지원하는 친구는 네. 이미 3년 전에 선생님 다 쓰셨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면 네. 이제 내가 지금 와서 할 수 있는 거는 자소서밖에 없지 자소서가 없죠. 않겠습니까? 자소서에서 예. 그러니까 대학교나 이렇게 뽑는 사람 입장은 똑같아요. 대학교에서 제일 아까운 애가 누굴까요? 제일 나쁜 애가 제일 싫은 애가 누구야? 대학교 제일 싫어하는 친구. 대학교에서 뽑아 제일 누굴 제일 싫어해? 중간에 나간 애들 뽑아놨더니 얘 뽑았으면 중도 4년 동안 하찮. 등록금을 낼 건데 얘를 뽑으니까 더 뽑아서 중간에 못 뽑잖아요. 얘를 뽑으면 2년밖에 등록금 안 됐네. 열받죠. 그래서 나는 대학교를 끝까지 다니겠다. 정말 내 대학교 오고 싶다. 내 직무에 진짜 필요한 과목이다. 어필을 해야 되는 그렇죠. 자소서에. 그렇게 해서 저기 대학원으로 들어갔어요. 진짜요? 손가락질을 방송 중에 네. 자, 자소서를 쓸 때 주의 약점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죠. 네. 사태질 승우 쌤. 하셨군요. 못 봤네. 자, 네. 일단 대학 자소서 쓸 때 여러분들
뭐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분들 있는데 선배들 아우, 것도 예. 이거 표절 검사합니다. 대기업에서 검색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다 서칭을 해가지고 프로그래머를 맞춰서 얘 표절이다 싶으면 떨어뜨립니다. 작년 300거 받아가지고 쓰면 큰일 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인어학 성적, 그 다음에 수학, 과학, 외국어, 교회 수상 이런 실적들은 빵점 처리돼요. 들어간 순간. 자기소개서에 네. 예를 들어 저는 토익을 뭐 800점을 네. 예, 그쵸. 갖고 있으면 이런 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고등학생에도 불구하지만 토익을 저는 700점 맞았습니다. 빵점인 거죠. 세 번째, 사교육 유발 요인이 가장 큰 거, 뭐 해외 봉사활동. 국내는 상관없어요. 근데 해외 그리고 어학연수 갔다 왔다 쓰면 그래요? 빵점. 이건 아니 근데 이라고 해외 써있진 않네요. 봉사활동 같은 것도 네. 사실 뭐 굳이 사교육비가 필요 없이 네. 그냥 이렇게 뭐 지원으로 다녀오기도 네. 하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예. 이게 전형의 단계가 있어요. 네. 보세요. 학교 공부를 못 해요. 그러면서 외부 활동을 한다? 이거 말이 안 돼요. 학교 공부를 충분히 충실했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봉사활동 열심히 했어요. 그게 모자라서 외부를 하는 거고 그게 모자라서 더 해야 되니까 해외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말도 안 되게 내신은 낮아. 예. 국내에서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해외 활동을 했어. 이거는 그냥 돈으로 쳐바른 거예요. 아이고야. 예. 네,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이거는. 나도 한번 쳐 발라봤어요. 자, 네. 오늘 동국대학교에서는요. 네. 재직자 전형 몇 명이나 모집하고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죠. 잠깐만. 이거 되게 중요한 거 하나 빠뜨렸어요.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예, 빨리 말씀해 큰일 날 주시죠. 뻔했네. 빨리 막혀야겠다. 자, 네. 여러분 부모님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부모님의 직장명, 부모님의 뭐 직업명 이거 쓰면은 여러분들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네. TMI는 필요 없다. 그렇죠. 예, 불필요한 이거, 정보 그렇죠. 쓰지 말라. 예, 원하는 정보만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맞습니다. 했고요. 자, 그럼 몇 명 모집합니까? 네, 일단 2017년도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이때도 정확히 제가 암산이 안 돼가지고 이 자료 화면에 나올 텐데 149명이요. 149명인가요? 2018년도가 149명이었어요. 올해. 예. 그래서 꽤 많이 뽑네요. 경쟁률이 치안과학융합학과 여기 1대2, 1대1, 1.2대1, 사회복지과 1.8대1, 글로벌 무역학과 꿈의 경쟁률이다. 4.39대1. 네, 이게 이렇게 됐고요. 예. 2019년도에도 역시 인원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늘린다는 이유는 뭔가요? 이 취업한 사람들이 좀 더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는 거니까요. 나중에 서울대 나오면 저도 서울대 한번 지원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형과 평가 기준도 짧게 짚어보죠. 네, 짧게만 짚어드릴게요. 일단 여기도 100% 서류 합격이고요. 예. 100% 서류에 그다음 밑에 평가 항목별 기준을 보면 전공 적합성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100% 중에 40%예요. 예를 들어서 전공이 완전 다른 친구가 지원을 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전공에 대한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에 대한 적합성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이것도 또 굉장히 나왔다.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예. 세 번째가 인성과 사회성. 그리고 마지막이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인데요. 그럼 진로 적합성과 자기주도 학습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자소서라든가 자소서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세 번째 학교죠. 명지대학교 소개가 조금 다음 주에 네, 다음 다음 주에 투비 컨티뉴.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재직자 특별 전형 학교 지원 방법과 또 서류 작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세상은 변하고 있고 또 열린 방식으로 공부하고 취업하고 일하는 세상이 되고 있죠.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멋진 학생들의 내일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